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유리쌤과 함께하는 미디어 비평 시간, 동아리 시간 첫 시간입니다. 미디어 비평해놓고 리터러시 했는데요. 미디어 비평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평가나 분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디어를 함께 배우고 학습한다는 생각으로 리터러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것들 안내할게요. 처음에 파트 1 미디어 비평 리터러시란, 그래서 미디어 비평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런 걸 이해하고 나서 우리 수업의 목적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 2 너 누구 SNS. SNS는 여러 미디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잘 사용하는 미디어 중에 하나의 성격 중에 하나. 모든 SNS의 모든 걸 파헤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SNS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것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으로 한번 SNS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NS 성격만 파트 2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파트 3 아웃스타그램, 원래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포장된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회적인 가면들만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 속마음, 그 아웃사이드 안에는, 그 밖 안에는, 그 인사이드 안에 그 따뜻한 느낌 말고 그 밖에는 어떤 속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는 있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부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파트 4 행복하니 혹시 여러분들 인스타 또 페북 SNS 유튜브 하면서 과연 행복하기만 했을까? 물론 선생님 저 너무 좋은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 살짝 비틀어서 조금 어두웠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긍정적인 측면은 왜 안 달아주세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우리가 한번 좀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즐겁고 재밌는 것 같은 그 SNS 속에 어두운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날카로운 눈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업을 만들었으니까, 선생님 너무 편향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한 견해의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면 의견을 또 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미디어 리터러시 해놓고서 선생님이 하나의 문구를 가졌어요. 미디어학자 마샬 맨루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시대의 지배적인 미디어가 문명의 성격을 바꾼다. 미디어가 인간 문명을 바꿀 수 있대요. 미디어의 파워가 상당하고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촬영하다 보니 입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미디어의 힘에 압도되거나 휩쓸려 가거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주체적인 나만의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비평과 미디어 분석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디어 비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미디어는 사전적 의미로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예요.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거. 유튜브도 미디어가 되고요. TV, 라디오, 신문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소셜 미디어 같은 거, SNS 같은 것들, 소셜 미디어들도 미디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도 미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비평이라는 거는 그게 옳은가 그른가, 맞나 틀린가, 아름다운가 추한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비평하면은 그 미디어들을 분석 평가하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기준이 있어야겠죠, 분석하고 평가하려면. 그래서 그 기준들을 배워가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근데 요 미디어 비평하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수업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는 리터러시 하게 되면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분명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리터러시인데, 그래서 미디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자는 거죠. 주체적인 관점에서
여기까지는 조금 선생님 지루해 노잼 이럴 수 있지만 뒤에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을까? 가겠습니다. SNS 자기소개 들어볼게요. SNS 자기소개 해주세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앱 서비스로 사람들의 생각,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은 모두 다 SNS예요. 되게 포괄적이에요. 인스타그램, 페북, 트위터, 유튜브, 뭐 밴드, 카톡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제 SNS로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SNS는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는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서 생각이나 감정을 니네가 나눌 수 있게만 해줘 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A라고 전달하고 A라고 받고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조금 왜곡된 감정과 생각들이 받아들여지거나 주게 돼요. 선생님은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 뒤 안에 있는 뭔가를 캐내는 게. 한번 같이 볼게요. 아웃스타그램 이름 지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 안에서는 그 인스타그램의 그 의미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한번 이름을 변이를 해본 거야.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인스타그램만 놓고 볼게요. 오늘 인스타그램만 놓고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좀 플렉스한 느낌들의 사진과 일상과 글들이 올라오죠. 글들도 좀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 어때요? 그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그 화려한 삶들을 보면 어때요? 선생님은 내 모습이 인스타그램 그 폰 안에 있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내 모습이 갑자기 딱 비춰질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It's me, 나예요. 오징어. 난 오징어예요. 난 징어예요. 얘는 좀 귀엽지, 그치? 하트를 누르면서 이 하트를 누르는 순간 내가 그 화려한 삶에다가 하트를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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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순간 내 마음속에 하트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내 마음속은 아웃스타그램이야. 어둡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비교가 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플렉스 해가지고 돈 쓰고 다니면서 스웩 하고 싶은데 이거 싼 거야. 이거 10만원짜리. 걔들은 진짜 비싼 거잖아. 어쨌든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이 보여지는 게 너무 비관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우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감정들을 SNS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 더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아웃스타그램 SNS 속마음. SNS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두 가지를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완전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SNS 스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선생님은 SNS 스타가 아니라 SNS 스타들을 바라보는 동경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SNS 스타에만 하면 어떨까? 이 사람은 정말 인스타그램,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스타가 된 느낌이다. 그 언어적 뜻은 맞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개별적으로 해석해서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스타가 된 느낌일까 한번 볼게요. 팔로워가 57만이었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인스타 팔로워가 58만이네요. 쏘리.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을 둔 호주의 소셜미디어 스타 에세나 오닐이 돌연 SNS를 중단! 나 안 해. 더 이상 안 하겠어. 분명히 이제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녀가. 인터넷 속 완벽한 소녀를 보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결국 나는 스타가 된 거야. 이 사람도 누군가를 동경해서 완전히 스타가 된 거야.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내 모습을 빡 꾸며서 내 일상으로 보여지게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그런데 가식적인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다. 2015년 KBS 인터넷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아웃스타그램이죠. 이건 솔직한 마음이고. 선생님의 아웃스타그램. 자, 나는 SNS 중된 조일이입니다. 선생님도 SNS 되게 많이 해요. 페북, 인스타그램 하는데 그러면서 요새 선생님 심리학 되게 많이 읽거든. 내 심리를 좀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번 써보세요. 빨리 써봤기 때문에 글이 좀 유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보면 완벽하게 행복한 것 같아. 충분한 시간, 돈, 멋진 외모, 아름다운 경치, 여행지 이런 거 너무 멋있죠. SNS 속 세계는 환상적이야. 완전 에버랜드야. 그 환상의 나라 밖에 나는 오징어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역시 내 삶을 환상적으로 꾸며서 행복과 만족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가면은 밥 맛있는데 조금 비싼데 멋있는 데 있으면 가서 아내랑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당신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친다고. 물론 진심이야 여보 사랑합니다, 진심인데 어쨌든 그걸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속마음은 뭐냐면 내 행복과 만족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장하거나.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으니까. 인스타그램 안에서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거죠. 올리는 사람도 내 삶을 꾸미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장면들이 연출된다는 거죠. 지금 좀 부정적이죠. 네거티브는 아닌데 성격이. 오늘은 SNS 중에서 좀 부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줘야 될 과제가 있어요. 오늘 되게 짧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수업 자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저작권이 막 걸려. 어쨌든 짧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자, SNS 속 내 마음 일기 쓰기. 행복하니 혹시? 윌리엄이 묻습니다. 행복하니 혹시? 자, SNS를 사용하며 들었던 생각을 일기로, 선생님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주는 거예요. 진솔하게. 물론 이렇게 선생님 부정적이면 써야 돼. 노. 여러분들의 진솔한 생각. SNS 쓰면서 선생님 저는 만족감을 느꼈고 내 자존감이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이제 경쟁심이 붙어서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일기를 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 저도 역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 모습을 탓하거나 내가 가진 가정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갖지 못한 모습을 갈구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부적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기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과제방이 있어요. 거기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SNS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SNS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서 썼지만 아웃스타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는 너무 진짜 내가 좋고 화려하고 괜찮고 예쁘고 나한테 나이스한 모습들만 딱 보여주려고 막 꾸미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 부정적이로만 인식하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못된 모습도 있는 거야. 그걸 막 드러내라는 거 아니야? 범죄 저지르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가정에서의 불화가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쟤는 되게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너무 즐거운 모습들만 보여.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내 가정은 그러지 못하니까 올리지 못해. 비교돼. 나는 암울해. 이렇게 눌리지 말고 아웃스타그램.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꺼내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슬프고 화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나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SNS를 만들고 싶은 게 선생님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껴. 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어. 선생님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SNS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적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 일요일날 이제 아내랑 드라이브를 했어요. 드라이브를 하면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아내랑 선생님 신발이 흰색 커플화 신고 왔는데 다 새카맣게 버렸어요. 흙탕물로. 그리고 이제 옷에 비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보 비 오는 날이 더 인생 같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왜 여보?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옷이 젖고 흙탕물도 튀고 그래서 나는 비 오는 날이 더 인생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되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 산다는 건 되게 옷도 젖고 흙탕물도 튀고 이런 삶이거든요. 이게 인생이고 삶인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반짝반짝 빛나고 되게 아름다운 날씨들만 인생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흙탕물 튄 옷이나
또는 흙탕물에 젖은 내 몸들은 잘못된 인생인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SNS와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상당히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하고 싶은 말, 인스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인스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주제입니다. 선생님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 얼마든지 달아주세요. 선생님도 SNS의 좋은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제하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